사이다 무비튼. 지금부터 10년 전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난 그날의 일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완전 트라우마로 남아 지금도 종종 괴롭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나는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고 곧 여름방학이었다. 도훈아, 방학 때 한가하면 올해도 알바하러 올래? 3기수 위 선배한테서 이런 연락이 왔다. 선배는 졸업하자마자 여자 동기랑 결혼했다. 그 후 장인어른 공장에서 일했는데 여름철엔 공장 일이 많아 매년 알바 일을 권했다. 나름 일당도 셌고 알바 끝나곤 선배가 밥도 사줘서 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선배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일하며 장인어른 집에서 처가살이를 했다. 가끔 얼굴을 비추는 선배 와이프와 몇 번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어딘가 좀 모자란 부잣집 아가씨 같은 느낌이었다. 조용하고 청초한 인상으로 세련되고 잘 놀던 선배랑은 정반대였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잘 어울렸다. 남동생도 있었는데 나보다 어렸고 공장엔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평판도 그닥 안 좋았다. 그 사람은 중학교 1학년 때 고3 수험생과 사귀고 있었는데 사실 그 고딩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게다가 상대는 그 지역에서도 유명한 양아치 리더였고 결국 양다리가 들통나 남동생은 흠씬 두들겨 맞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 후론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게 돼 집에 틀어박혔다. 그리고 사건은 갑자기 터졌다. 여느 날처럼 알바 끝나고 선배랑 밥을 먹었고 밤 9시 정도 집에 도착해 피곤하기도 해서 10시에 바로 잠들었다. 그런데 11시 좀 지나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선배한테서였다. 이 시간에 웬 전화? 하고 받으니 선배가 갑자기 지금 바로 나 말리러 와! 수수께끼 같은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뭔 일이지? 하면서도 알바하는 공장 바로 옆에 있는 선배네 집으로 향했다. 도착해보니 잠옷 차림에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었는데 분위기가 꽤 심각했고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 일단 휴대폰으로 도착했다고 연락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바지만 입은 채로 엉엉 울고 있는 남동생과 넌 오늘 나한테 죽었다. 화가 잔뜩 난 선배가 서 있었다. 선배 옆에는 장인어른도 무서운 눈빛으로 남동생을 쏘아보고 있었다. 방 구석에는 목욕 타올만 걸친 것 같은 선배 와이프가 울고 있었고 미안해. 그녀를 다독이며 울면서 사과하는 장모가 있었다. 선배. 조심스럽게 말을 거니 선배가 날 쳐다봤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벌레 보듯이 남동생을 보며 있는 힘껏 바닥을 발로 쿵쿵 찼다. 잘못했어요. 울며 불며 비는 남동생한테 어휴 몇 번이나 발길질을 했다. 아까 말려달란 게 이거였나? 움찔움찔하면서도 선배 이제 그만하세요.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선배 팔을 붙잡았다. 그러자 선배는 내 손을 뿌리쳤고 난 그대로 뒤로 자빠져 벽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다. 자네 괜찮나? 놀란 장인어른 반응에 간신히 제정신으로 돌아온 선배는 미안해, 언제 왔대? 라며 사과했다. 온 거 모르셨어요? 아까 눈도 마주쳤는데. 그러자 선배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 눈에 뵈는 게 없었다고 했다. 다행히 내 머린 단단한 돌머리라 벽에 부딪혔을 때 구멍을 내버릴 정도라 오히려 죄송했다. 아무튼 모두 좀 진정했을 때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 그리고 난 집에 가게 됐는데 다음 날 갑자기 불러놓고선 밀어서 미안해. 선배와 장인어른이 사과하러 왔고 뭔 일이 있었는지 들려줬다. 남동생이 선배의 와이프를 덮쳤다고 한다. 그것도 남동생이 중학생 때부터. 당시 사귀고 있던 고3짜리 날라리 여자애와 헤어진 게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남동생은 그 양아치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는 완전 겁먹고 학교에도 못 가게 되었는데 연상의 여자에 완전 집착하게 되어 욕정을 참지 못하고 당시 고2였던 친누나를 덮쳤다. 선배 와이프는 처음에는 격렬히 저항했고 도망가려 했지만 남동생은 어려서부터 유도를 배우고 있던 터라 일단 제압당하면 여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후로도 그런 일이 반복돼 와이프는 반쯤 포기한 상태가 됐고 남동생은 점점 더 제멋대로 했다. 그렇게 싫었으면 부모한테라도 말해보지라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협박당했다고 한다. 겁먹은 선배 와이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선배랑 결혼하고는 동생이 자신에게 손댈 수 없게 돼서 안심했다 한다. 지금 행복하니까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는데 남동생은 또 성욕을 못 참고 일을 저질렀다 한다. 놀랍게도 그건 항상 집안에서 가족이 있을 때. 그날도 가족 모두가 집에 있을 때였다. 선배는 장인과 1층에서 술을 마시고 장모는 설거지를 하고 1층 거실에서 TV를 보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와이프가 먼저 잘게. 2층 침실로 올라가던 중 남동생이 입을 막고 덮쳤다고 한다. 선배랑 결혼하고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이대로 지금처럼 가만히 동생에게 범해지는 건 선배에게 미안하던 생각에 용기를 내어 도와줘! 비명을 질렀다고 한다. 깜짝 놀란 남동생은 옷을 벗은 채로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침실 불이 켜졌을 때 이미 눈앞에는 선배와 장인이 버티고 서 있었다. 이 자식 뭐 하는 거야? 처음 주먹을 날린 건 장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선배는 나한테 전화 한 통하고 장인의 묵인하에 창교육을 시전했다. 그러면서 눈앞에 덜렁거리던 남동생의 여의주를 꾹 잡아 뭉개버렸다고 했다. 남동생은 엄청난 비명을 지르더니 곧 있어 몇 분 동안 기절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냈다. 정신을 차려보니 사타구니 쪽에 손이 가 있었다. 너무 살벌해서 더 자세히는 안 들었지만 뭉개버렸는데 남동생 괜찮은 거야? 물으니 장인이 진누날 덮치는 놈인데 고자대도 할 말 없지? 라고 했으니 지금 어떤 꼴일지는 대충 상상이 간다. 참고로 그때 경찰들도 왔지만 장인이 가정사라고 둘러대서 결국 체포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선배 와이프는 동생한테서 떨어질 수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고 지금까지 일은 그냥 전부 잊어버리고 싶다고 한다. 이제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싫다더라. 신고해서 정식 재판까지 하게 되면 증언도 해야 되고 재판 자체도 오래 걸리니까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 없겠지. 슬프지만. 그렇게 선배는 씁쓸한 표정으로 얘기를 이어갔다. 그 후 남동생은 먼 친척 집에 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2번 다신 안 그럴 테니까 보내지 마세요. 거긴 가기 싫어요. 용서해주세요.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이렇게 강제로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 그 친척은 조직폭력배라 한다. 여의주는 뭉개진 채 험난한 생활을 인생 종쳤다는 말을 실감나게 해줬다. 그 후로부터 10년 남동생은 아직도 친척집에 있다고 한다. 선배와 와이프는 자식 둘 낳고 장인장모랑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나는 아직도 혼자 사는데 가끔씩 이 끔찍한 사건이 생각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사타구니가 움츠러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